오늘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진입해 들어가서 기차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시끌시끌하죠. 분노했습니다. 예. 총리실 해명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호 차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론이 뭐 쉽게 잠잠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가지고 기차 타는 그 플랫폼까지 차가 쭉 들어갔다. 의전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그 길은 119나 아니면 그 화물을 실을 때 뭐 거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 개념 정리를 하자면 의전상이라는 말에 약간 혼란이 있는데 의전은 국가와 국가,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예절을 공식화하는 걸 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황 총리가 탄 차를 가까이 붙이느냐 멀찍이 대기시키느냐는 황 총리 개인에 대한 비서실 업무 아니면 경호 업무에 속하는 거지 국가 의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경호하고 수행하는 걸 국가 의전상이라고 비서실에서 몰아붙여도 안 되고 국민이나 코레일 같은 기관에서도 국가 의전이니까 그렇게 하시죠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총리 개인적인 비서 업무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공식적인 의전은 아니지만 국가 의전 서열이 높은 사람이니까 예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운 지점이죠. 뭐 공항이면은 귀빈 라운지가 있어요. 탑승 좌석도 앞쪽에 배려를 해주고 맞습니다. 짐표도 색깔을 달리해서 짐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공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예우를 받거나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난데 말이야 내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플랫폼에 차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다른 통로도 아니고. 물품 수송이나 긴급한 119 환자 수송 때면 그때 쓰려고 내놓은 건데 그런 시설인데 내가 좀 쓰겠어라고 그냥 들이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럼 총리가 차 시간이 너무 늦었다. 어떡할까요? 다음 기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위급하고 비상한 거였다면 저는 헬리콥터가 떴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선 그런 일정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비표가 있어서요. 그냥 비표를 내밀면 표를 주게 돼 있어요. 뭐 표를 사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차를 타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건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내려서 계속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경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민폐가 아닐까. 차라리 그냥 가까이 얼른 다가가서 얼른 올라타는 게 사람들한테 덜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남의 눈에 띄었을 때 결국 이렇게 번진다고 하면은 판단에서는 그것보다는 기다렸다 타는 게 낫다. 차라리 그 김에 시민들 좀 만나고 얘기도 좀 듣고 그럴 때 한번 만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상식선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 안 되도록 튀지 않도록 경호에 집중하는 거지 이게 특권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의 행동을 하면 곤란한 거겠죠. 오히려 특권처럼 비춰지는 거 아닐까 그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597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황 총리 뉴스를 듣고 화나는 건 저는 1급 장애인인데 걸어서 100m 가기도 힘든데 휠체어 싣고 가서 기차 탑니다. 이런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오해나 논란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정부의 행위나 총리의 행위였다면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거나 충분하게 사과를 하거나 좀 분명해야 돼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경호 차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딱 이렇게 끝나버리면 국무총리가 의전서열 5위거든요. 그러면 1, 2, 3, 4위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지 국무총리가 5위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7위, 8위, 감사원장 8위 뭐 이쪽까지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어디까지 이제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황 총리는 지난 7월이죠. 구로 노인 종합복지관 방문 때 총리님 오신다고 또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엘리베이터 못 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서러운데 계단을 걸어가셨던 기억이 있잖아요. 조심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그 마치 고관 대작이 가마로 행차할 때 조선시대 평민들이 길을 쫙 옆에 비켜 있었던 그런 상황 떠올린다. 피막골 떠올린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무튼 전 근대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권위주의적인 잔재로 지적받을 만한 이런 과도한 어른 챙기기 관행은 이제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혹시 그러니까 아련해서 찾아봤는데 방콕시장, 잠농 방콕시장, 청백리로 유명한 양반. 이 양반은 과일 사는데 줄을 섰더구만요. 시장일 때도. 집이 폐품 창고를 개조해서 집으로 삼았고요. 월급은 봉급 받으면 다 기부했어요. 가난한 곳에. 그럼 뭘로 먹고 살았냐? 부인이 국수 가게를 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고 또 재미난 일화는 이 양반이
국가 원수 외국에서 누가 와도 무명 저고리를 입고 마중을 나가요. 그래요. 의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장관들이 이 시장이 방콕 시장이면 이 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는 지위인데 어떻게 무명 저고리를 입고서 맨날 외국 손님들을 맞으러 나오냐. 그건 의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 농민들이 있고 내 나라 농민들을 상징하는 옷인데 그게 왜 결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 재산 기부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화나는 특권만은 누리지 말아주세요. 사회 정의는 무게를 재거나 규율의 만나, 규정의 만나를 갖고 따질 수도 있는 거지만 흐름이에요. 이 나라가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개방되고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이 흐름이 사회 정의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점점 권위로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